안녕하세요, 병철이 형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와 있어요. 오늘 도쿄에서 첫 일정을 마치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하루를 정리하고자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에 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만다린 오리엔탈이라는 이름이 써 있고 여기는 니온바시 쪽에 있어요. 일본의 가장 중심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마실 커피는 한 잔에 약 2,200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솔직히 커피 가격만 보면 꽤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웬만한 식사 한 끼의 가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아깝지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올 때 이 근처에 호텔을 잡게 되면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라운지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 건 커피 한 잔 가격이 아니었었어요. 이 공간, 이 시간, 이 분위기, 그리고 이 브랜드가 가진 역사, 그걸 같이 산 거예요. 오늘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높은 호텔이고 많은 사람들이 도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호텔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럭셔리와 어떤 그 프리미엄의 중간에 과하지 않은 럭셔리가 있어요. 동양적인 럭셔리라고도 생각하고요. 저도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좋은 호텔은 비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공간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걸 아주 명확하게 느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감탄이 로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로비에서 보면은 니온바시 쪽, 도쿄 쪽이 마루노우치까지 싹 다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 30층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공간인데 30층에 이렇게 층고가 높은 공간이 있어서 탁 트인 공간이 있어서 아주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화장실. 이 화장실까지 이렇게 신경을 썼다고 하면 다른 것들에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화장실이 진짜 예술이에요. 보통 화장실 좋다고 하면 객실한 화장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긴 공용 화장실부터 남달라요. 들어가는 순간 공기의 온도, 조명의 밝기, 소리의 울림, 향기까지 다 개선되어 있어요. 특히 화장실인데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건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이미 다 계획대로 설계된 공간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 호텔에서 화장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 중에 하나이죠.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공간, 혼자 거울을 보고 손을 씻고 잠깐 멈추는 공간. 그러니까 호텔의 진짜 수준은 그 공간에서 나오는 거죠. 로비는 보여주기 쉬워요. 라운지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화장실은 여기까지 돈 쓰는 건 진짜 철학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돈을 직접 버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객실처럼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레스토랑처럼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씁니다. 왜? 브랜드는 결국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진짜 고급스러움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돈을 씁니다. 보이는 곳만 좋으면 그건 연출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까지 좋으면 그건 그 호텔의 철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텔 가면 화장실을 꼭 가봅니다. 거기서 그 호텔의 진짜 수준이 보여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바닥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 호텔은 화장실 때부터 이미 끝났어요. 그 순간 느꼈죠. 이 브랜드는 디테일에 미친 브랜드구나. 그리고 그게 만다린 오리엔탈의 역사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만다린 오리엔탈이라는 이름은 사실 두 개의 전설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다린 홍콩, 1963년 홍콩, 당시 아시아 최고의 현대식 호텔, 여기 장구경이 자살한 호텔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오리엔탈 방콕, 1860년대부터 이어진 전설적인 호텔, 즉 홍콩의 현대 럭셔리와 방콕의 전통 럭셔리가 만난 거예요. 1985년에 합쳐집니다. 만다린 오리엔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브랜드가 유럽식 럭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의 럭셔리는 보여주는 럭셔리입니다. 큰 샹드리에, 높은 천장, 대리석, 권위. 근데 만다린은 살짝 달라요. 오히려 굉장히 조용합니다. 나무가 많고 굉장히 섬세해요. 서비스가 전면에 나오지 않아요. 필요한 순간 정확히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서비스일 수 있어요. 과한 친절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친절은 어렵죠. 만다린은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다린은 시설이 아니라 결을 파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간의 결, 서비스의 결, 시간의 결. 이게 이 결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 다시 오려고 합니다.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은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도쿄에서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니혼바시예요. 도쿄의 시작점 같은 곳이죠. 니혼, 일본, 바시, 다리예요. 일본의 다리. 즉 일본 도쿄의 에도 시대부터 도쿄의 시작점 같은 곳이에요. 에도 시대부터 상업의 중심이었고 일본 자본주의 출발점. 그리고 바로 옆에 미츠코시 니혼바시 메인 스토어가 있습니다.
미츠코시가 있어요. 일본 백화점 문화의 상징이죠. 이건 단순한 입지가 아니에요. 상징 위에 올라간 거예요. 보통 외국 호텔들은 긴자, 롯본기, 마루노우치 같은 글로벌 소비 중심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은 니온바시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호텔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은 이 호텔의 시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아무 곳에나 그냥 시작했을 리가 없겠죠. 관광객보다 도시 자체의 무게를 선택한 거예요. 흘러가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보다 도시 자체의 헤리티지의 무게를 선택한 거라고요. 도쿄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쿄를 읽는 사람이 오는 호텔, 도쿄를 아는 사람이 오는 호텔, 이게 만다린의 전략인 거죠.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는 2005년에 오픈했어요. 일본 첫 진출. 당시 도쿄 럭셔리 호텔 시장은 그 시기에도 이미 꽉 차 있었어요. 더 리츠칼튼 도쿄가 있었고, 더 페닌슐라 도쿄가 있었고, 파크 하얏트도 있었죠. 강한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만다린은 감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향과 빛과 소리, 동선, 이 모든 걸 개선하고 편안함을 고객한테 주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면 그 고객인데도 설계자가 아닌데도 느껴집니다. 조명의 적절한 온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좋은 호텔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설계하는 거죠. 이게 만다린의 차별점이에요. 어떤 호텔 가면 좀 방방 뜨고 기분 좋게 방방 뜨는데 여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기에 제가 특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로 밤에 찾아요. 오늘 제가 앉아 있었던 이 라운지가 진짜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 커버 차지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웠어요. 도쿄 호텔 바들은 보통 자리값을 받습니다. 야경, 라이브, 분위기 그 자체로 비용을 붙여요. 이건 도쿄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저녁에 웬만한 호텔 바를 가보면 그 커버 차지로 막 한 2만 원 정도, 뭐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 비용을 받아요. 메뉴를 주문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 가격이 스타트입니다. 그 외에 주문한 비용이 따로 붙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즉 커피 한 잔만으로도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22,000원 정도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건 브랜드의 자신감이죠. 일단 경험해봐. 그 방식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 저는 굉장히 좋고 받아들여요. 이런 거는 경험해봐야죠. 어떤가? 그리고 피아노. 피아노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설계합니다. 사람을 오래 머물게 만들어요. 저 역시 이 음악에 끌려서 여기에서 3, 40분도 넘게 앉아서 음악을 들었던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의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오래 머물게 만들고 그 오래 머물게 만든다는 건 더 오래 기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호텔은 단순히 지금 하루 바로 지금 당장의 소비만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늘립니다.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늘어나는 순간 다시 찾게 되고 실제로 돈 쓸 일이 있을 때 이곳을 기억하고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봐요. 브랜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한 장사와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어떤 체험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는 뷰가 아까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뷰를 예전에는 스위트룸에만 몰아줬어요. 지금은 공용 공간에 몰아줍니다. 로비, 아까 이렇게 화장실, 로비 라운지, 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F&B 시설들에 몰아주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 더 큰 돈이 되니까. 옛날에는 스위트룸에 몰아줬어요. 스위트룸 하나에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도 하죠. 근데 객실 200개에 5만 원씩 프리미엄 붙이면 하루 1,000만 원, 10만 원이면 2천만 원. 즉 좋은 자산을 한 명한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조금씩 파는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고객도 이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방은 결국 잠만 자는 공간이니까 좋은 침대, 좋은 샤워, 조용함 이게 핵심이에요. 뷰는 깨어있을 때 봐야 가치가 더 있죠. 그래서 로비에서 보고 라운지에서 보고 바에서 보고 레스토랑에서 충분히 즐깁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SNS도 올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객실이 아니라 체류 전체가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뷰를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이 스위트룸에서 누릴 수 있었던 방식에서 지금은 더 다양한 사람이 공용공간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신에 충분히 누리다가 방에 내려가서 조용하게 좋은 침대에서 좋은 샤워하고 조용함에 좋은 객실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여러 관점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객실이 아니라 체류 전체가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 더 낼 이유를 찾게 됩니다. 공간이 가격을 설득하니까 이게 현대 호텔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에 생기는 좋은 호텔들은 로비가 전부 다 1층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로비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요즘에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하루를 끝내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젊을 때는 많이 보는 게 중요했죠.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피곤한 상태로 객실로 돌아가고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이런 여행 방식을 선호했었어요. 저도 젊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오늘 하루의 마감도 중요하지만 이 마감에 따라서 내일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지기도 하죠. 오늘 이 커피는 비쌌어요. 근데 이 한 잔이 오늘 하루를 정리하게 해줬죠. 그럼 이건 커피값이 아니라 시간값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호텔은 좋은 침대만을 파는 곳이 아니라 좋은 시간을 함께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는 그 시간을 아주 완벽하게 팔고 있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결국 이런 공간에 돈을 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공간에 돈을 쓸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삶을 효율과 비효율로만 나누기에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요. 커피 한 잔에 2,200엔, 조금만 나가면 7, 800엔짜리도 좋은 커피도 되게 많아요. 편의점에서도 일본 커피는 굉장히 발달해서 200엔만 주고도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도쿄에는 훌륭한 카페가 정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돈을 내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게 결국 사람은 물건보다 분위기에 돈을 쓰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때는 물건을 샀어요. 좋은 신발, 좋은 옷, 좋은 시계, 좋은 가방.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물건보다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좋은 공간에 있다는 것. 사실 좋은 공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상태를 소비하는 거죠. 조용한 상태, 정돈된 상태, 생각이 정리되는 상태. 내가 나로 돌아오는 상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사치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사치는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이고 이건 회복하기 위해 쓰는 돈이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좋은 공간은 사람을 회복시켜요.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잠깐 멈추게 만들고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요. 여행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잠깐 떨어져서 내 인생을 보는 거죠. 내가 삶 속에 온전히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잠깐 내 삶을 떨어져서 한 발짝 멀리서 떨어져서 나를 지켜보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혼자 여행할 때, 혼자 여행하면 계속 움직이게 돼요. 계속 보고, 계속 먹고, 계속 걷고. 근데 어느 순간 멈춰야 하잖아요.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없으면 여행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기억으로 남지 않고 그냥 소비로 끝나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면 그 하루가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 오늘 내가 이런 걸 봤구나. 아, 오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오늘 내가 꽤 잘 살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여행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여행은 장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의 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호텔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좋은 호텔은 좋은 침대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좋은 시간을 같이 주는 곳이어야 되고 좋은 감정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정리를 해주면 더 좋은 곳이죠. 그리고 만다린 오리엔탈은 그걸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예요. 오늘 이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그걸 다시 느꼈어요. 아, 결국 사람은 공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자신을 소비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순간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더 이상 비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의 일정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그게 우리가 계속 여행을 떠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